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지문만 쏙쏙 골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3장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볼 텐데요. 언어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는요, 말하기, 속삭임, 귓속말 등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이나 표정, 자세, 옷차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에 크게 작용하는 거죠. 의사소통 시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요, 얼굴 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언어 순서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의 바람직한 태도를 보도록 할게요. 얼굴 표정은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다양하며 생기있고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자세의 바람직한 태도는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고요.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와 온화한 표정이 좋습니다. 다음은 눈 맞춤의 바람직한 태도는요, 눈을 맞추는 것, 또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요.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또 어조의 바람직한 태도는요, 크지 않은 목소리,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이고 적절한 말의 속도가 바람직한 태도에 속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지나친 머리의 끄덕임, 또 대상자로부터 비켜 앉는 자세,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것,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또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들뜬 듯한 목소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하기 위한 방법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거죠.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요. 시선을 맞추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쓰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하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는 것,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 것,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상자가 손자 가방을 사주었다고 했을 때 손자분이 좋아할 것 같네요 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볼까요?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그럴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은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대상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양보호사는 지난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공감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전달법의 예가 되겠습니다.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는요. 1번, 행동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두 번째,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데에 지장이 있고, 세 번째,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되고 조바심이 났어요. 네 번째,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나 전달법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고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지시대명사,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알게 합니다. 또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고요.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킵니다.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고요.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음 언어장애 대상자와의 이야기 방법인데요.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고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음을 알리고요. 네,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하고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몸짓, 손짓 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고요.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하지 않고 항상 존댓말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자와 눈을 맞추며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고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시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장소, 사람, 날짜,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주시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가 활동의 유형입니다. 건강한 노인은 동적인 사교 오락 활동이나 운동 활동이 많고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정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에는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등이 있고요.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가족 소풍, 외식 나들이, 손자녀 돌보기 등이고요.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성당, 사찰 가는 것이고요.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친목회가 있습니다. 운동 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이 포함되고요.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뜨개질, 또 태블릿 PC 게임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3단원의 4장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는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하시는 기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가 있고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합니다. 상태 기록지는 식사 섭취, 배설, 목욕,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고요. 사고 보고서는 사고의 내용과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히 기록합니다. 인수인계서는요, 퇴직과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두게 될 때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 방법인데요.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고요. 태그 접촉 시에 스마트폰 뒷면을 2, 3초간 접촉하도록 합니다.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요. 태그 취소 선택 후에 급여 종류를 재선택할 수 있고요. 시간 입력은 남은 시간을 배분해서 입력해서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입력합니다. 상태 변화 등을 입력할 때는요, 신체 기능 변화 상태를 선택하고요. 또 대소변 실수 횟수 입력을 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면 기저귀의 교환 횟수를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요청할 때는요,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 이하로 입력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인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하고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고요. 기록을 정정할 때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하고 서명합니다. 또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에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생활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업무 보고의 중요성인데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보고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는데요.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결론부터 보고합니다. 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이송하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있는데요. 신속하게 보고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산망 보고인데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죠. 그리고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래 회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의는 간담회라고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회의가 있는데요. 사례회의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상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사례를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더 높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더 좋은 방법과 내용이 있는지 회의하는 것이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하는 회의고요.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늘 힘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